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회동포 여러분, FM 갱변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5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 바른나라 대한민국 운동본부 정창화 상임대표님과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정창화 상임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네. 투표지 분류기, 일명 그 전자개표기에 문제점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로 지금 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5월 9일 날 대선 때에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8차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군요. 작년 4월 13일 총선 전에 8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처분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냥 보기 좋게 기각이 됐고, 또 본안 소송도 행정법원에서 각하처분이 돼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난 4월 11일 날 또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8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법심사에서 단 한 차례도 제가 이기질 못하고 또 이번에도 8번째 졌는데요. 이건 참 우리나라는 이 전자개표기 사용 하나만 본다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사법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을 사실은 좋게 평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민간인들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전자개표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78조 제4항 위임 규정에 의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를 썼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면 이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때 당시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느라 그냥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 내려면은 재심 청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화로 해서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조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각 판결 나서 그거로 끝났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 예. 그 이후에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냥 관행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나 계속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왔는데, 이번 5월 9일 날도 역시 또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 4월 초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감시단 발대식에서 대구에 계시는 석종대 씨라고 하는 분이 이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서 신랄하게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그 농협 시골에서 오신 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또 부산에 계시는 우리 최원 교수께서도 이 전자개표기에 잘못된 것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는 이런 그 법적인 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로 개과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이번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끝까지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거를 그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게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제 나름대로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라고 저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번이나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개인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8번 다 기각 처분을 당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아주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를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전자개표기를 쓰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아주 단호하게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좀 그 격한 표현으로 들을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8번씩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깨달고 피부로 느낀 게 바로 그런 결론입니다. 왜냐? 전자개표기를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는 이 전산 조직과 연결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제어형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그건 작동을 할 수 없는 깡통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 깡통이 지나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그 자체가 이건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투표지 분류기나 뭐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 구분할 줄을 잘 모릅니다. 예. 그게 그렇게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와 같은 그 전문가들, 저 최원 교수라든가 석종대라든가 또 윤여길 박사라든가 이거 전문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예. 10여 년 이상을 투쟁해온 사람들은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시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래서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를 왜 거짓말을 하느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사실은 공직선거법의 그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마련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마련을 안 하냐? 전자개표기 그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상세하게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전자개표 절차, 전자개표 방법,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 작성 규칙이라든가 검증 규칙이라든가 보안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은 전산조직 전문가의 사무원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 위촉하는 규정,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규정을 해놓으면 개표 조작이 엄청나게 어렵고 매우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조작은 해야겠다. 그런 개표 조작 음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 안전장치를 안 한다는 거. 또